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공연을 소개해드릴 마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인사말을 매번 한 다음에 이렇게 박장대소를. 제가 하면서도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오늘은 네. 목소리가 낮게 깔리면서 네. 뭐랄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얘기하면서 삶의 의미는 좀 거창한 거 아니었나 스스로. 근데 매번마다 힌트를 주시잖아요. 네. 인사말에. 저도 그냥 듣기에 삶의 의미라는 단어에 뭔가를 힘을 실어 주셨는데 거기하고 네. 의미가 좀 맞다는 공연이 오늘 주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시사에서 공연을 소개한 지도 그래도 꽤 시간이 됐는데 네. 사실 좀 제목만 들어도 아실만한 공연들, 뭐 마틸다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나 킹키부츠나 이런 공연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처럼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공연 또는 좀 작은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때 네.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좀 생기거든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뮤지컬이고요. 실비아 쉼표하고 살다. 실비아 살다라는 뮤지컬 작품으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목을 너무 잘 지었는데요. 네. 굉장히 느낌이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진짜 삶의 의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네. 뭔가 그 길게 뭔가를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 않아도 예. 그 제목 자체가 네. 이미 벌써 공연을 보는 관객들한테 뭔가를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어떤 공연을 소개해드릴지를 정하고 이제 대본 작성을 좀 하는데 네. 이걸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의미라는 말을 처음에 인사말 때부터 이제 제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네. 바람이 분다. 네. 살아야겠다. 이거 사실 식구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오늘 앞머리 약간 웨이브 지신 거랑 방금 멘트랑 좀 잘 어울리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 말씀 잠깐 드리면 네, TOM 이관이라는 정말 작은 공연장에서 2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에서 하는 그 작품이고요. 네. 작년에 초연이 됐었고 사실 초연되자마자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작품이고요. 올해 재연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실비아 살다에서 실비아는 그 주인공 이름입니까? 맞습니다. 실존 인물이었고요. 실존 인물이었던 시인이자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실비아 플라스라는 분의 삶을 토대로 한 팩션 뮤지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스토리를 담은 거네요. 예. 저도 팩션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뭔가 유추되긴 되는데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트와 픽션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역사적인 사실이나 실존했었던 인물의 작가적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해서 만들어진 문화예술적 장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실비아 플러스라는 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8살 때 보스턴 헤럴드에 처음 시가 실릴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 문학적 재능이나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시인이자 소설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미국 사회가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는데 이런 사회의 모순을 글로 승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비아 플라스는 사실은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에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녀의 유고 시집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82년에 시선집 모험이라는 저서로 풀리처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네. 이 풀리처상 수상한 분들 중에서 사후에 이 상을 수상한 유일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실비아 플러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 있지 않습니까? 네. 기네스 펠트로가 나왔던 영화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거 보시고 나시면 또 공연에 대한 흥미가 조금 더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도 되고 네. 그런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실비아 플러스라는 사람이
사실 잇단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자살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에 이 자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예매 사이트 통해서 이거 뭐지 하고 딱 예매하셨던 분들은 좀 공연 보시면서 놀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매 사이트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작가의 어떤 마음으로 왜 이런 내용이 공연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공연이 네네. 작가 이름까지 따가지고 만든 건데 네네. 사후에 만들어진 공연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지는 꽤 됐고 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초연된 실제로 썼던 작가와 작곡을 처음 했었던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계기가 좀 재밌는데 예. 이 작가이자 연출인 조윤지 연출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배우 활동도 하시는 분인데 독립영화 같은 데서. 네. 이분이 이제 연출을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을 떠나 있던 중에 실비아 플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됐고 예. 오래된 친구, 작곡하는 친구한테 뮤지컬을 만들자고 한 거죠. 예. 여기까지는 보통 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재밌었던 부분은 이 조윤지 연출이라는 작가, 이 사람의 삶이 실비아의 삶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 아픈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자기의 삶이 투영돼서 이야기를 쓸 수 있고 실비아의 삶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걸 알아보기도 하고 자신이 네. 그 작가와 일종의 이제 교감을 나누고 그렇죠. 그걸 또 작품으로까지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네네. 이게 참 대단한 거네요. 네, 창작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가와 작곡가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소재를 발견하고 예. 얘기를 만드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인데 예. 좀 더 대단한 것은 원래 2020년도에 한예종에서 진행하는 이제 창작 작품들을 개발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선정되면서 공연으로 만들어지기가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작년에 공연 올리려고 하고 있는 제작사가 파트너사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어요. 그럼 보통은 돈을 대는 제작사가 없어졌으니까 네. 공연을 뒤로 미루던가 할 텐데 네. 이 작가 작곡가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쿵탁쿵탁 하더니 제작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작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들한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얘기한 다음에 십시일반 걷어서 제작비를 마련해서 공연을 감행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한. 그러네요. 예. 공연계에 있으시면서도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그래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네, 누구나 하죠. 네. 근데 내가 직접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제작까지 한다는 건 그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 초연 올렸을 때 작품상 후보에도 오르고 작년 공연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기간에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이번에 재연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줄 알고 재연을 서둘러서 했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니까. 근데 저는 작품을 봤는데 이런 공연 꼭 좀 소개하고 싶다 해서 제가 시사회에 나와서 얘기하면 게임의 승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관객들이 찾지 못하고 네. 공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걸 오히려 제작사에서 네. 다른 분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노래를 들으시면 어떤 곡인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한 곡 준비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연 중에 실비아 플라스라는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빅토리아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이 이제 실비아한테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줘요. 노래 공명은 술탄물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노래 제목만 들으시면 어떤 곡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가 누군가를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물에 술이 좀 들어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따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술을 탄 사람이 실수로 술을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술을 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 얘기는 그 술이 타져 있는 물을 마신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게
왜 이런 곡이 등장했는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잘못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네. 모든 걸 다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는 너의 곁에 있다. 이런 위로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을 아주 경쾌하고 재미있게 만든 곡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듣고 오시죠. 예. 다른 누군가가 지나가 술병을 들고 그러고는 물잔에 술을 따라 이 사람은 그걸 마셔 잔뜩 취해서 진상 부려 그러더니 막 사과를 하기 시작해.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과는 누가 해야 할까? 실수로 그랬거나 일부러 그랬겠지. 아님 자기가 그런 줄 모를 수도. 우리 모두 술탄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 부려 당연한 걸. 실수로 한번 그런 거면 한번 토하고 술에서 깨면 되겠지. 그런데 매일 하루 수백 번 마신다면 중독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길 봐 이 사람을. 이제 술 없이 못 살게 되어버렸네. 나에게 술을 줘요. 몇 잔이 됐든 계속 마셔. 이렇게 돼버렸네. 우리 모두 술탄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 부려 당연한 걸. 우리 모두 술탄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 부려 당연한 걸. 우리 모두 술탄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 부려 당연한 걸. 우리 모두 술탄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 부려 당연한 걸. 뮤지컬 실비아 살다 가운데 술탄물이라는 넘버 들어봤는데요. 처음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하고 네. 노래 분위기는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처음 설명해 주실 때는 네. 세상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네. 괜찮아. 네. 이 모든 문제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네. 위로를 주는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노래가 너무 경쾌해요. 네. 근데 노래만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공연을 앞부분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 네. 아 이걸 이렇게 풀었구나 하면서 좀 놀랄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술 한잔 드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내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의 의미가 사실 이 공연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네. 노래 분위기 자체는 매우 경쾌하고 안무까지 쉽게 만들어져 갖고 예. 이 넘버로 공연계에서 약간 이 술탄물 챌린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다른 공연하는 배우들이 요 굉장히 빨라지는 이 부분을 같이 춤추고 막 이러면서 이걸 SNS에 올리고 그래서 예, 이런 거 좀 하고 있죠. 아, 요즘 아이돌들이 보통 많이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연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하진 않는데 저도 좀 생소하게 봤는데 전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역시 그 미리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노래가 공연을 보는 중간에 나오니까 내적 친밀감이 막 생기면서 공연 드라마에 집중도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챌린지 영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분위기와 다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까지 전달이 되니까 딱 뇌리에 박혀서 공연 끝나고 나니까는 역시 뮤지컬은 넘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줄거리를 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줄거리를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네. 제가 좀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 시인이자 소설가인 실비아 플라스의 일대기를 다룬 공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실비아 플라스는 8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충격으로 9살에 처음 자살 시도를 하고 9살에요? 예. 그리고 20대 때 한 번 더 하고 30대 때 마지막 자살 시도를 통해서 스스로 생을 마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공연에서는 이제 자살 시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극 중에 이제 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이 정도로만 좀 전달을 합니다. 극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네. 공연 초반에 좀 묘한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실비아가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근데 기차 여행을 하는데 종착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비아가 어느 순간 이 기차 여행을 중간에 멈추고 싶어 해요. 예. 이런 장면을 하나 이제 프롤로그처럼 딱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극으로 들어갑니다. 실비아가 8살에 뭐 시를 발표하기도 하고 이미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서 좀 보여주고 이후에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시인 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테드 휴즈와의 결혼 생활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테드와의 결혼 생활 도중에 겪는 어떤 본인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네. 테드의 외도까지 이제 내용이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비아의 마지막 자살 선택을 보여주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극 안에서 실비아의 친구였던 빅토리아라는 인물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실비아를 도와주게 되죠. 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실비아의 소설, 실비아가 이제 벨자라는 소설을 완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이 끝나요. 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커튼콜 이후에 어떤 작은 소녀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 작은 소녀가 커튼콜 형태로 이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커튼콜이 다 끝나요. 예. 공연이 끝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예. 불이 암전이 되면서 예. 처음 장면, 그 묘했던 기차 여행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예. 어떤 아주 작은 소녀가 공연 이제 무대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소녀가 기차를 타고 이번에는 종착역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아무 정보 없이 공연을 보셔도 좋지만 이 정도 내용을 좀 알고 보신다면 공연의 의미가 좀 남다르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제목 말씀드렸을 때 네. 실비아 쉼표하고 살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더니 우리 진행자님께서 의미가 벌써 좀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어떤 문학 작품은 다 마찬가지지만 네. 산다 네. 살다 네. 굳이 살아야겠다 하지 않아도 예. 산다라는 것만 들어가도 왠지 네. 뭉클하고 맞습니다. 산다라는 건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 제 공연 제가 보면서 실비아 플라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면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제목에서 주는 힌트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주는 이 메시지가 이 공연의 사실은 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토리아라는 인물이 큰 도움을 주는데 뭐 저도 포함해서 네. 순간순간 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네.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공연이 좀 무겁고 네. 이럴 것 같아서 네.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멀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멀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멀티로 다른 배역들도 하시지만 소품 같은 것도 연기해요. 소품을 연기해요? 네, 커피 머신도 연기하고 뭐 액자 같은 것도 연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액자처럼 해서 이렇게 네, 그 코미디 같은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벽에 딱 달라붙어갖고 네,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게 연극적인 그 연출도 굉장히 중간중간에 심심하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공연을 보시는데 재미 요소가 한층 좀 추가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연을 좀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공연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게 뭐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 시작할 때부터 이 멀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해갖고 예. 이 멀티 역할은 이제 관객들한테 그런 약속을 받는 거죠. 나는 이 무대에서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은 나를 좀 믿어야 된다. 예. 은연중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면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친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재미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한예종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예종 작품들,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첨가가 돼서 네. 공연 보시는데 좀 새로운 재미들이 그리고 뭐 무대를 보는데 저희가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봐줘야 무대 예술을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초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연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뭐 관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관객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연 당시에 후반부에 관객들이 뒤늦게 이 작품에 대한 진가를 알아봐서 예. 관객들이 좀 객석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졌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 뮤지컬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딱 올랐으니까 요 노미네이트 된 거 가지고 또 이제 홍보를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작가가 가족들한테 제작비를 좀 땡겼거든요. 그래서 빨리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연을 올렸는데 지금도 이제 절찬리에 공연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좀 여러분들이 지금 실비아 살다라는 뮤지컬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방송해서 한 3분 정도 예매하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30명? 너무 자신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최소한 한 3,000명 정도는 예. 네,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객석이 200석인데 그 정도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구나.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네요. 다 계산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실비아 플라스라는 사람이 그 시인이자 소설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람의 어떤 본체가 잘 담겨져 있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네. 노래 제목이 글은 나의 대체물이라는 넘버거든요. 글은 나의 대체물? 예, 제목만 봐도 딱 그러게요. 인물을 대변하는 곡일 것 같아서 이 곡을 주제가로 한번 만무리 곡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공연 제작자가 작가이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지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친절한 설명 감사하다 이런 청취자들 문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뒤늦게 알려드렸나요? 중간에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힘을 좀 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안영수 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영수 대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실비아 살다 가운데 글은 나의 대체물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은 나의 대체물이에요. 글은 나의 대체물이죠. 선택이 아닌 꼭 해야 하는 내 글이 출판될 때면 엄만 온 집에 붙이고 날 자랑스러워 했었죠. 내 글을 가지고 가면 아빤 아프지 않았죠. 우리는 시들과 춤췄죠.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온 세상이 됐어요. 비평가 출판사 그리고 내 남편 테드. 내 글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래요. 멋지게 근사하게 훌륭하게.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엠마 미첼의 야생의 위로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끝없이 가지를 치며 한없이 위로만 자랄 것 같다가도 도중에 문득 성장을 멈춥니다. 가지와 가지 사이에 간격을 남겨둬야 그 사이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들은 무한히 뻗어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춰야 함을 깨닫습니다. 나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햇빛을 골고루 받기 위해서는 끝없이 뻗어나가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너와 나 사이에 여백을 남겨둬야 하지요. 나뭇가지들은 마치 다자간 협상이라도 하듯이 지혜롭게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너와 내가 가장 많은 햇빛을 사이좋게 나눠 가질 최상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나무들의 그 아름다운 지혜, 어떤 순간에도 존재의 여백을 남겨두는 슬기로운 공존의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서 숲속의 나무를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조금씩 나의 자리를 비켜주는 나무의 슬기로움이 제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잔뜩 움츠려 있던 내 마음에 비로소 아름다운 성찰의 여백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 삶이라는 햇빛을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를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는 마음의 여백을 가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에 환한 등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끝없이 위로 자라는 성장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서로 도울 수 있기에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삶의 햇빛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번개처럼 지나가지만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고. 아직 사랑할 시간, 아직 서로를 돌볼 시간, 아직 삶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로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작은 노하우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는 어떤 야생의 꿈이 자라고 있나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3월 1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수도권과 영서 북부를 제외한 강원도,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는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모레까지 바람이 초속 8에서 16m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파도 1.5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내일 개업거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에서 10mm 비가 오겠습니다. 남해안은 내일 밤 1mm 안팎의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견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중부지방 0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낮견 9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견 영하 3도에서 8도, 낮견 11도에서 18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구름 낀 날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입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